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잘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0.7%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낙폭을 살짝 줄이고 있지만 종목의 투자 심리는 썩 개선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인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들 시세 움직임 특징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3거래일 연속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종목들이 좀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거래소는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들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유가 급락으로 인한 에너지주들의 급락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하락으로 이끌면서 오늘 정유 관련 섹터 좀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주 섹터들도 좀 약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삼성전자 좀 약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하지 않은 종목이 거래소에서는 거의 없는데요. 그나마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큰 종목들 중에서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면세점, 선정 관련해서 오늘 신세계와 두산의 급등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SK 쪽은 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소폭의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본다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소폭의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개별 흐름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디포스트하고 셀트리온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부품주, 장비주 섹터 쪽이 좀 강한 흐름입니다. 그동안에 좀 조정을 겪었었던 부품주들 일부 오늘 좀 강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파트론 같이 이런 종목들도 이제 부품주 쪽과 소재주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AP 시스템과 원익 IPS 등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테라세미콘과 비아트론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따르는 흐름이 SF 등을 중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장비 쪽 섹터 전반의 흐름을 좀 이어가게 만들고 있고요.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게임즈 섹터 쪽에서 액터즈 소프트 등도 좀 반등을 강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어제까지 급락을 했었던 CJ-ENM도 오늘은 좀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순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들 지수에 민감한 종목들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내리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밀립니다. 지금 상품 가격의 하락에 상당히 큰 또 영향을 이제 종목으로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정유화학주도 일제 하락합니다. 낙폭 더 키웠네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3%나 밀리고 있고, S-오일도 한 1%대, GS도 한 2%가량, 하나케미칼도 한 2%가량 밀립니다. 이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 많이 어렵죠. 지수 관련 섹터들 다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정유주들을 한번 놓고 보신다라면은 지금 지수가 1979, 60에서 살짝 위에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 한번 보신다면 정유주들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일선과의 일정 부분 좀 괴리가 있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라면은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한 11만 원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까지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거라서 보여주고 있고요. GS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S-오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일선과의 괴리를 좁히는 이번에 이격 조정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경기 민감주 섹터 전반은 다 이런 식으로 지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60일선 부분까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60일선 부분까지 하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구간에서의 좀 지지력을 확인하신 다음에 재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가 일단 심리적으로 원자재 관련 섹터 전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좀 부담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터닝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전반적인 조정을 좀 더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화학주 섹터주들을 좀 선택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좀 밀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최근에 많이 또 주목을 받았었던 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의 약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한미약품 호재가 2번 연속 나오고 급등한 이후에 탄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한미사이언스도 같이 조정세입니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가
있는 종목을 원합니다. 많이 조정받은 종목, 싼 종목들 위주로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큰 상태에서 한미약품의 급등은 이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이라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공에서 등락은 있지만 큰 시세로 다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보유하신 분들도 80만 원 이하권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같은 섹터 내에서 종목들의 좀 순환매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는 이 트로이카 관련된 그 종목들, 은행증권, 건설 모두 하락권입니다. 뭐 건설은 유가 하락과도 또 연동이 될 수 있는 그 종목군들인데요. 이쪽은 또 오랜만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쪽도 거의 지난 1800선대 저점권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섹터죠. 국내에서 최근에 좀 미분양이 늘고 있다,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 돌면서 건설주들 많이 하락을 했고 현대산업이 먼저 급락을 했었죠. 일단은 건설주들, 섹터주들은 유가와 좀 많이 연동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60일선 깨고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 전 저점 부분까지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오히려 뭐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한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가격대에 왔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좀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차트가 조금 더 60일선에 붙어 있으면서 좀 안정을 보이고 있고 60일선도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현대산업 같은 경우도 완전 급락을 했던 상태에서 지금 4만 원대 초반에서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산업도 4만 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설정한다라면은 단기적인 좀 반등 시도를 노리는 단기 대응은 좀 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일단 좀 꺾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단기 대응만 경기 민감주 섹터 쪽에서는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오르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 지금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바로 이 면세점 관련된 종목이네요. 신세계도 지금 4% 정도의 오름세, 두산이 지금 상승폭 빠르게 키우면서 10%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는 SK하고 롯데 쪽을 약간 불안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과 신세계가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뭐 물론 루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뭐 하나 갤러리와 같이 뭐 빠르게 움직였듯이 오늘 두산 같은 경우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표는 내일인데 오늘 이 정도 속도라면 두산 쪽으로 많이 힘이 기울지 않았나. 또 나중에 또 뭐 미리 정보가 샜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두산 쪽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은 최근에 시장에 좀 루머성으로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두산 지금 현재 흐름만 본다라면 한 14만 원대 넘어섰기 때문에 이 가격대 기술적 저항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최대한 15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면은 한 번 더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가보셔야 될 것 같고 신세계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약간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24만 원대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뭐 내일 뚜껑을 열어봤을 때 만약에 롯데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들 다 급락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리스크까지도 다 감안한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J ENM이 오늘 한 2% 정도의 상승, 그동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던 그 종목인데, 오늘 MSCI 지수 편입 이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릅니다.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의 재료로 한 2%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뭐 편입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강세, 편출된 종목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잔전이 편출되고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CJ ENM, 뭐 롯데칠성 등이 좀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CJ ENM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8만 원대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단발성 대응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 추세가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8만 원대 안착하는 지가 향후 주가의 추가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도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8만 원에서 8만 1,000원 부근 매물 돌파를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는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 로엔이 그동안 연일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모처럼 만에 양봉 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단기 바닥 시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 트렌드가 급락 뒤에 반등입니다. 방금 CJ E&M도 그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다 급락한 뒤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아이오 이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급락을 했었는데 로엔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일단 63,000원 부근 저점권대에서 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왔던 추세가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꺾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71,000원대 강하게 돌파 시도 하는 건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71,000원대 강하게 안착하지 못한다라면은 하락 추세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계속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찍었던 저점권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는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일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